하필 그때 정한이 돌아오는 바람에 병실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정한의 장인이 데리고 온 덩치들과 정한이 몸싸움을 하는 사이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왔다. 그들이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그 장면은 흑백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지나갔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동안에도 모든 것은 지나치게 선명했다. 그리고 잔인했다. 그중 가장 끔찍했던 것은 아버지의 영혼을 걷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앨런의 모습이었다. 네 동생 박정환에게 선물 하나를 더 주기로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 미안함,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월아양의 말에 순간 전신이 떨려왔다. 끝이 안 보이는 검고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아찔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임수인이 미웠니? 내 질문에 월아양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500년이나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임수인은 이름만 남은 양반의 자식이었어.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는 욕망으로 똘똘 뭉쳤던. 너를 죽이고서도 마음 편히 살지는 못했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 목소리는 간절했을 것이다. 동생과 아버지를, 홀로 남은 어머니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오로지 월아양의 원한을 다독이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500년이나 전에 있었던 일이라 나에게는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선명한데, 죽고 나서 10여 년쯤 대숲을 떠돌았다. 혹시라도 임수인이 돌아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모양이다. 임수인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내가 죽은 것은 사고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후 나는 임수인이 사는 집에 갔었어. 그의 장인이 그에게 남겨준 크고 화려한 저택에서 고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더구나. 안방에는 2살 된 아이가 잠들어 있었고, 임수인은 아내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비단에 술을 놓고 임수인은 글을 읽고 있었지. 부럽다고 해야 할까? 그들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나는 대청마루 근처까지 다가갔지.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지. 임수인이 그러더구나. 그 요망한 것이 자신의 아이를 데려갔다고. 그제서야 나는 그 요망한 것이 나를 이르는 말이고 그들의 새 아이가 돌림병으로 죽었음을 알게 되었어. 아이들이 죽은 것이 왜 내 탓인지 순간 따져묻고 싶더구나. 그런데 집 가까이 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어. 종소리가 날 때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구나. 거대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나는 마당 밖으로 곤두박질 치며 날려갔다. 종소리에 임수인이 달려나오더니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 유명한 스님에게 부탁해서 집에 결계를 쳐두었으니 사악한 귀신은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지금도 그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 워라양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는 기억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워라양 이야기를 듣겠다고 모였던 영혼들이 눈을 반짝이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워라양은 한숨 쉬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밤 나는 저승으로 왔어. 그리고 내내 생각했어. 내가 잘못한 것이 뭘까? 지나가던 가난한 과객을 집에 들이고 그림을 배우겠다 하여 그림을 가르쳐 주었고, 그러다 사모하게 되었어. 내 그림을 훔쳐 도망치고 나를 죽인 것은 그놈인데 왜 모든 비난을 내가 받게 된 것일까 하고.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 다음 100년 동안은 임수인을 미워하며 지냈어. 내내 증오가 들끓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를 저주하고 또 저주했지. 그리고 복수하기로 결심했어. 그동안 임수인은 죽어서 저승으로 왔다가 다시 환생하기를 몇 번이나 했다고 들었다. 나도 환생해서 복수할까 싶었지만 이승에서 하는 복수는 어차피 미미한 것. 내 성에 차지 않을 게 틀림없어. 게다가 환생이란 본디 인연의 끈이 이어진 이들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 다시 임수인을 만날 거라는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더구나. 그것이 내가 여태까지 환생하지 않은 이유다. 워라양의 말에 나는 가슴을 쳤다. 먹먹한 괴로움에 온몸이 떨려왔다. 정한에게는 복수한다 치고 정한이 아내는, 어린 딸은,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또 나는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장면이 바뀌었다. TV와 컴퓨터, 휴대폰 모니터마다 기사로 출렁였다. 유명 작곡가 박모 씨 대놓고 곡 베껴. 언제부터였을까? 창작한다는 거짓말. 눈길 끄는 기사들 속에서 어김없이 정한의 사진이 있었다. 눈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은 마치 이래도 내가 누군 줄 모르겠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워라양은 그 기사 한 줄 한 줄을 음미하듯 읽었다. 그리고 동생의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이상했다. 복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다지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 대신 세상에서 너의 이름을 지운다. 내 두 번째 복수다. 하고 말했을 뿐이었다. 퇴근하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나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져 있었다. 눈물이 그만큼 흘렀는데도 가슴은 더 내려앉았다. 기숙사 방 안에 혼자 앉아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앨런의 미안한 얼굴과 마주쳤다. 여기 있었구나, 쥐난. 누구와 이야기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앨런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녹는 것 같다. 앨런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괜찮니? 내 곁에 앉은 앨런이 역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히 괜찮을 리가 없다. 그날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돌아가셨고 동생 정아는 몰락하고 있었다. 대답 대신 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가슴에 뭔가가 치밀어 오르고 그 고통으로 터져나갈 것 같다. 울다가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한참 후에야 눈물이 멈췄다. 미안해. 네 아버지를 모시러 간 건 직업상 어쩔 수 없었어. 절대 너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앨런의 말에 나는 짧게 알아 하고 대답했다. 앨런의 말이 맞다. 그가 아버지를 모시러 온 것은 그가 저승사자 부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잘 모셔왔어. 이승에서 삶이 힘들었지만 너희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했고 너희들 덕분에 즐거웠다고 하셨어. 너한테도 전해달라고 하셨고. 앨런의 말에 또 눈물이 치민다. 나는 한참을 엉엉 울었다. 진안, 그런데 너 왜 네 어머니 병실에 갔던 거야? 그것도 워라양이랑 같이. 나도 직장일로 간 거야. 워라양도 그 일로 간 거고. 나는 간단히 말하려 했지만 앨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워라양이 임수인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혹시 그 일 때문이니?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저번에 내가 보여줬던 박물관에 있던 그림, 워라양이 그린 거였구나. 임수인 서명은 가짜였던 거고. 얼마 전에 박물관에 원인모를 화재가 나서 임수인 그림은 홀랑 다 타버렸대. 내가 보여줬던 그 그림 한 점만 깨끗하게 남아있었대. TV에서 한참 떠들었어. 그랬지. 네가 보여주었던 그림. 강가 정자에서 기생이 연꽃밭을 바라보고 있던 그것 말이지. 내가 확인하듯 묻자 앨런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임수인이 환생을 했는데 하필 내 동생 박정환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나한테는 착하고 순한 동생이었어. 지금 생도 아니고 기억도 못하는 전생에 보라양을 죽였다는 걸로 그 녀석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내 말에 앨런은 고개를 저었다. 진안, 네 동생이 너한테는 좋은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 곡을 자기 것으로 베껴 쓴 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겠지. 워라양만 욕할 수도 없는 일이야. 앨런의 말에 나도 할 말을 잃었다. 정한이 워라양을 죽인 임수인과 같은 사람이란 걸 깨달았을 때부터 동생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기억의 방은 어제보다 더 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장비와 몇몇 동료들이 문 앞에서 들어오려는 영혼들과 옥신각신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영혼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러게,
저승에서도 영화나 공연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니까. 지루하고 재미없는 저승 생활이 진저리가 나서 이렇게 별거 아닌 이야기라도 들어보려고 모이는 영혼들을 좀 봐. 저승이 바뀌어야 해. 장비는 몸싸움에도 지쳤다는 듯 중얼거렸다. 나는 장비를 지나쳐 기억의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대 위 구석에 선 채 월화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면서. 월화양은 한참 후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와 같은 화려한 차림에 빗어올린 머리가 정갈하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월화양을 묘사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였다. 한 점의 그림이 되고 싶다던 임수인. 마지막 복수로 그 소원을 들어주려 한다. 월화양은 품고 있던 그림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어제 앨런이 언급했던 어느 기생이었다. 연꽃 향이 코를 스치고 지나간다. 연못을 반쯤 뒤덮은 연꽃은 군락을 이루어 분홍과 하양, 보라와 노랑으로 형형색색 물 위를 물들이고 있었다. 정자 위에 선 여인은 월화양이었다. 여름 한낮 매미가 울어대는 소리로 그림은 노곤하게 시끄럽다. 그림 속 월화양이 빙긋 웃는다 생각했다. 연꽃밭 건너 누군가를 발견한 것이다. 아무리 유명한 평양 일패 기생이라지만 양반댁 도련님을 사모하는 것은 금기였어.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못한 마음은 가슴 깊이 꾹꾹 담아놓기만 했었지. 그때 그린 것이 이 그림이다. 보이는 것은 내 모습이라 제목도 어느 기생이지만 내가 건너다 보는 연꽃밭 저편의 그 이는 임수인, 내 정인이었지. 너무도 사랑해서 귀히 여겨서 차마 그려넣지 못했던, 그림 저편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의 말이다. 나는 그림 속에서 그를 기다렸나 보다. 왜 나에게 그리 했느냐고. 어찌 그렇게 떠났었냐고. 무엇이 두려워 나를 죽였던 거냐고. 그가 진심을 다해 사죄한다면 복수고 뭐고 다 잊고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 지금은 다 지난 일이 되었지만. 월화양이 잠시 말을 멈춘 사이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떻게 할 작정이지? 내 동생 정원이를. 글쎄, 어떻게 할까? 그림처럼 살고 싶다. 그림이 되고 싶다 했으니 그리 해줄까 해. 그가 죽어 저승에 오면 그림에 넣어 봉인해 버릴 것이야. 그 다음 그림을 없애버린다면 그는 영원히 그림이 되어 세상에서 소멸되겠지. 그것이 내 다음 복수가 될 것이야. 그녀의 말에 장비가 끼어들었다. 그 일은 임수인이 저승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동안 마지막 의뢰인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 의뢰인이라. 처음 듣는 말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는 게 좋겠구나. 박진한, 아니 둥치야. 네 대답을 듣고 싶어 불렀다. 너는 그때 왜 그랬느냐?